글자 그대로 5가지가 움직이는 것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주관이기도 하고 명리학의 골자이기도 하죠. 5가지를 상생상극으로 이제 운명을 표현하는 명리학의 가장 큰 골자입니다. 5가지 오행은 2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오적이라는 걸로 표현을 하죠. 이걸 이제 뭐 그 도둑놈이라는 뜻도 되지만 이렇게 과거에 뭐 음부경에서 오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냥 알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5가지 기운 이렇게 표시도 하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뭐 이렇게 오재 이렇게 표시하죠. 5가지의 물건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만물이라는 것은 10,000가지 물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건을 5가지로 편성해서 논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 5가지 기운 즉 오적이 있으니 그렇죠?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5가지 기운이 그래서 5가지의 기운은 움직이는 거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라고 하는 것이 움직였다. 기화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화가 돼가지고 이 5가지 기운이 기화가 돼가지고 지구의 만물을 5가지로 만들어냈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화 생성, 만물 생성, 그래서 기화, 만물 생성, 그럽니다. 5가지 기운을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렇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분필인데, 이거를 오행에서 설명할 때 오재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걸 쓰는 용도는 뭘로 쓰라고 해서 만드는 거를 오적을 합니다. 오적이란 용어가 마음에 안 들으면 오기 그러잖아요. 오기는 더만 만들겠네. 성질 피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오행은 2가지로 나눠서 설명한다. 오적은 무엇이냐? 기화, 기운이 생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 기운이 머무는 곳을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천간에 머뭅니다. 그러면 오재가 머물러 있는 곳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지지 장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간에 머문다고도 하고 암장에 머문다고 하고도 지장간에 머문다 이렇게 그냥 용어로 지장간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장간에 있는 것은 만물의 표시고 천간에 있는 것은 기화의 표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렇게 임수 이런 공부를 하시잖아요. 공부하실 때. 그러면 여기도 임수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장간에도. 요거는 물질에 해당 사항이고 요거는 기운에 해당 사항이 있답니다. 이런 거를 수행할 때는 이거를 정신에 해당 사항이 있다고 하고 요거는 몸에 해당 사항이 있다고 해서 수행가들이 이걸 표시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걸 기운으로 표시하는데 이게 동양철학에서 임수를 무슨 기운이냐고 표시한 것도 있지만 명리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했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기운이라고 말했냐 그냥 차갑다 이랍니다. 한글로 말하니까 차갑다 그러죠. 용어를 써서 말하면 병화를 양화한 기운이라고 한다면 임수를 음수한 기운 그럽니다. 음자를 붙였죠. 양음을 붙였죠. 그래서 음수한 기운, 차갑다 그럽니다. 그러면 차가운 기운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만물에는 무슨 기화가 되면, 이 차가운 기운이 기화가 되면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기그란단 말이에요. 이것이 화가 돼서 만물을 만들 때는 무슨 물건을 만드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물건이 여기서 나타나죠. 그렇죠? 그러려면 시간적으로 이 차가운 기운이 시간으로, 시간은 어디에 있다고 전에 했던가? 지지에 있다고 했죠. 아차, 얘기 안 하고 지나갔구나. 4번을 다음에는 12지진하고 12지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12지진의 시간 개념과 12지지의 시간 개념을 구분하면 됩니다. 여하튼 하여튼 만물이 지장간에 있으니 요거는 차가운 기운이 아닙니다. 지장간에 있는 임수는 차가운 기운이 기화돼서 만드는 물건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차가운 기운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은 언제냐 이렇게 말하면 해자입니다. 이렇게 해자, 이게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오기 전에는, 이 시간이 오기 전에 기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신이라고 하죠. 신. 예, 그래서 이거를 공통에서는 신에서 출수하고 그럽니다. 출수하고 해에서 출수하다 그런 말이에요. 출수하고 출수하다니까 물이 흐르기 시작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게 해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천기로 말하면 신에서 구름이 걷히기 시작하고 해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니까 진짜 비가 왔죠. 물이 왔죠.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하튼 하여튼 오적이라는 건, 오행은 오적과 오제로 나는데 천간에 있는 건 5가지 기운을 설명하는 거고, 그거를 천간으로 하니까 10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천간 이렇게 머문다 하지 말고 이런 식의 공부는 조금 힘들으시다고 말하니까, 아, 수란 무슨 기운인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지장간에 있는 것도 나중에 또 별도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 오늘은 오적과 오제를 구분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오적의 기화 현상에 의해서 오제라는 것이 만물 생성이 됐다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수라는 것은 무슨 기운을 말하느냐? 사 그러죠. 사가 있으면 뭐가 생겨? 이렇게 생이 생기죠. 그렇잖아요. 사악을 합니다. 임수의 차가운 기운 속에서 개수의 따뜻한 기운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개수 추운데? 아, 춥다고. 임수보다는 덜 추워. 그렇죠? 그렇지만은 따뜻한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기화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수의 사기운에서 개수의 생기운이라고 해서 생사를 다루는 생명의 기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부릅니다. 생명의 기운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화라는 기운은 뭐 하는 기운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기운인데 그 생명의 기운과 더불어서 화가 이렇게 만나면 이거를 도양철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수화 기제 현상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생명이 나고 죽는 거를 말하는 게 수라고 한다면 화는 생명이 성장하는 걸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성장 쓰지 않고 장 이렇게 하죠. 큰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병화를 보면 책에 산포된다, 벌린다 이렇게 설명을 하듯이 장성 그러죠. 근데 장성 그러면 좀 발음이 이상하죠. 그래서 성장 그라는 겁니다. 중국식 발음은 장성이지만 우리는 글자 그대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고 읽는 역할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몸속에
만물 속에 그 생명의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수가 담당하고 그 형체를 갖추는 표면은 화가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승화광이라는 거 아셨죠? 화라는 것은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고 수라는 것은 하늘 높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화가 위에 있고 수가 밑에 있지만 사실은 역지사지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화가 기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토라는 것은 오적종의 기운 중에 무엇을 말하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에도 관문이 있답니다.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시간들, 그렇죠? 그 시간에 관문이 있습니다. 시간의 관문에 따라서 만물도 문이 생기는데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가지가 나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중간에 연결된 옹이 같은 거죠. 그 마디를 말합니다. 명리학에서는 이거를 변하는 때가 됐다. 그래서 마디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양 철학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충기라고 합니다. 하나의 시간과 다음 시간으로 변하는 하나의 역할들이라고 해서 충기라고도 말하고 이거를 원나라도사 이도순이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기 장막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꼭두가시가 있고 꼭두가시를 조절하는 연극 배우가 있죠. 근데 배우가 볼 때 배우는 뭘로 보여요? 꼭두가시 춤으로 보이죠. 여기 꼭두가시와 배우가 들은 손잡이에 가운데 실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 실을 바로 중화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명리학에서는 토라고 여기는 겁니다.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를 사계의 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계의 토 그랬죠. 그래서 마디에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토를 어떻게 또 표현을 했냐면 중하직이 중간에 껴 있다. 그래서 토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하늘에 기가 있습니다. 수화가. 그렇죠? 땅에 만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화, 오적과 오재가 있잖아요.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데 무엇이냐면 얘가 하는 일이 이러한 기를 받아들여서 이거를 질화시켜 가지고 질그라죠. 그래서 합해서 기를 질로 만들어서 하는 기질 현상을 불이킨다 해서 질이라고도 표시합니다. 질그란다. 말하자면은 매개체와 같이죠. 기가 질로 만나야지 그 다음에 형체를 떼잖아요. 그래서 질 현상이 벌어진다 해서 질이라고 하답니다. 명리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뭐라고 많이 쓰이냐면 자평진적 첫머리에 충기에 의해서 만물이 탄생한다. 이렇게 첫머리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충기를 가장 많이 썼는데 명리학에서는 그 다음부터 쓰지를 않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질입니다. 질. 아시겠죠? 질. 관문입니다. 마디마 통과하는 관문이를 역할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면 수는 생명의 기운이고 죽고 사는 걸 말하는 거고 화는 성장의 기운이라고 말한다면 토는 무슨 기운일까요? 이렇게 말한다면 수화를 생명과 성장의 중간에서 마디하는 성장 촉진제와 같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사계의 토라고만 표시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나타난 현상이 뭔가 나타나리잖아요. 물건으로 나타나기 전에 중간 매개체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중간 매개체 역할 그래서 이름을 중화시기 그렇게 설명을 가장 많이 합니다. 중간 매개체 역할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목의 기운과 이렇게 금의 기운이 있는데 목의 기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금의 기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러한 뜻입니다.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땅이죠.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천기라고 한다면, 수화를 천기라고 한다면, 토의 기운은 지구의 기운입니다. 지구의 기운이죠. 이 목하고 금의 기운은 만물의 형체가 띠고 있는 기운입니다. 그렇죠? 좁으니까 뭔 기운 같아요? 뚱뚱하니까 목 기운 같은가? 가만히 있어봐. 형체를 띈 게 있죠? 이런 겁니다. 형체를 띈 기운을 의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목의 기운은, 금의 기운은 형체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형 이렇게 말하죠. 형체의 기운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형체에도 기운이 있는데, 그러면 목의 기운에 형체를 떴다, 금의 기운도 형체를 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목의 기운을 한번 명리학에서 뭐로 표현하는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목이라고 하는 기운인데 오른다, 이런 기운입니다. 오른다. 오른다 기운. 그리고 오르면 하늘 끝까지 오를 수는 없죠. 여러분들 위로 막 오르면 9.8도씨가 내리잖아요. 또 내린다 기운이 아닙니다. 오른다 그러면 금은 내린다, 이런 기운입니다. 내리기 전에 뭐요? 퍼진다가 있죠. 퍼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분열한다, 퍼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기운입니다. 그래서 간목을 오른다, 을목을 퍼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둘 다는 붙어 있다는 기운입니다. 붙어 있다, 이런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다, 분열한다, 퍼진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명리학에서 설명을 하느냐? 그러면 오른다, 목은, 금은 내린다,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 뭐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씁니다. 만들어 가다. 이거는 이거 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목기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는 기운이고, 금기는 무엇인가가 익어가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익숙하다, 숙달됐다는 기운이 금기입니다. 그리고 목기는 뭐를 만들어 가다 그러죠. 이거를 명리학에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렴기, 수렴하다. 수렴, 걷어들인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걷어들이다 뜻입니다. 이거를 해설할 때 학자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든 만물을 튼튼하게, 근본이 튼튼하게 만든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른다 이런 거 잊어먹고, 내린다 이런 거 잊어먹고, 금기는 만물을 뭐라 만들어? 튼튼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튼튼하게 한다. 만물을 견고하게 한다. 만물의 근본을 튼튼하게 한다. 근본, 초심을 잃지 한다, 이런 말 됩니다. 튼튼하게 한다, 견고하게 한다, 근본을 단단하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은 그러면 오른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기운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튼튼해지려면 시작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일정 기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는 걸 잘하게 한다. 잘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잘하게 한다, 배우고 익히게 한다, 서서히 퍼져나가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점유율을 높인다, 이런 뜻입니다. 비교해 설명하면 목은 팽창기운, 금은 수축기운에 들어갑니다. 팽창해서 점유율을 높여나간다, 잘하게 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거를 자연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목기는 초목의 기운, 금기는 동물의 기운, 이렇게 말합니다. 초목의 기운, 식물의 기운과 동물의 기운으로 나누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걸 한자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자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목을 낮게 하는 기운이고, 그리고 크게 하는 기운이다. 나서 크게 하는 기운이다. 부피 팽창입니다. 그리고 금은 뭐 하는 기운이냐 이렇게 말하냐면 성숙하게 있게 하는 기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일간이든 월령이든 어떤 사람이 기운이 목 기운을 타고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나서 자라나는 기운이다. 그럼 내가 나서 자라나는 기운을 했으니까 살면서 사람들을 나고 자라나는 걸 돌보겠죠. 목기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 기운을 가지고 타고났다 그러면 사람들을 단단하고 견고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겠죠. 익숙하고 숙달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서 가장 인자한 것은 목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군인다운 거는 금이겠죠. 그래서 목을 사람들이 뭐라고 표시했냐면 인자한 기운을 지녔다고 표시하고, 요걸 뭐라고 보냐면 창극과 같다, 군인과 같다, 말탄 장수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목은 생하는 기운입니다. 낳는 기운. 금은 익어가는 기운, 성숙한 기운입니다. 그래서 견고하고 단단한 기운, 물른 기운 그러죠. 그러면 이거를 결론을 내립시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마다 누구나 다 동물, 식물, 사람 이렇게 있잖아요. 누구나 다 이렇게 모성애가 있을 겁니다. 여자든 남자든. 모성애는 여자만 지는 건 아닙니다. 모성애, 그죠? 이걸 뭐라고 말해? 그럼 모성애 빼면 부성애 그러죠. 모성애와 부성애로 나눠서 기운을 설명하면 됩니다. 오적의 기운, 이 기운이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것은 행동하기 이전에 사고를 만들어줍니다. 이 사고가 목기는 모성의 기운, 금기는 부성의 기운. 그래서 인자하고 인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어질고 의리가 있다 해서 인과 의로 설명을 하기도 그럽니다. 수라고 하는 기운은 생명의 기운, 그러죠? 이걸 또 뭐 설명하면 자비의 기운 이렇게 말하는데, 수의 기운은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수의 기운이 나쁘면 생명에 지장이 있고, 화의 기운은 성장이라고 했으니까 장성한다고 하잖아요. 이 기운은 체력에 남을 수 있습니다. 수의 기운이 나쁘면 생명의 기운이 나빠질 수도 있고, 화의 기운이 나쁘면 체력의 기운이 나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의 기운이 나쁘면 내려가는 기운이 나쁘니까 여러분들이 몸에 장이 나쁠 수도 있죠. 내려가죠. 장은 내려가는 데죠. 그렇잖아요. 이런 나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의 기운이 나쁘면 단단한 남성다운 면이 없고, 목의 기운이 나쁘면 모성애라고 해서 인자한 면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토의 기운이 나쁘면 마디마디마다 나이마다 변한 모습이 나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화의 기운이 뭐라고? 체력. 수의 기운은 생명. 토의 기운은 나이에 따라 그리고 누대에 걸쳐서 변해서 쌓여가는 기운들. 그리고 목의 기운은 인자한 모성애적 기운. 살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금의 기운은 부성애적 기운. 이런 뜻입니다. 막 싸우는 기운은 누가 강하겠어? 수, 화, 토, 목, 금? 금이 강합니다. 그렇죠? 이런 뜻입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금기. 평화를 원하거든 화해를 준비하라. 목기.
그럽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때를 기다려라. 토, 기운 그럽니다. 평화를 내놓거든 국력은 체력이다. 화, 기운 그럽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서로 돕거라. 수, 기운 그럽니다. 중인기생, 인간의 생명과 마음은 귀합니다. 수, 체력은 국력이다. 화, 시간은 금이다. 토, 서로 다정하게 친분 있게 지내고 가족처럼 살아가라. 목,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한 군대와 같은 기운을 지녀야 된다. 금, 이런 것들이 만물 기운에 퍼져 들어가기 시작하며 그 만물이 나타난 게 지장간에 나타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행을 오적과 오제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시작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수국 과